가을은 탈모의 계절.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 이상. 성인 남성의 14%, 여성의 5.6%가 탈모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 30대 탈모 인구가 전체의 48.8%를 차지해 탈모는 이제 중년 남성만의 고민이 아닌데. 잘 될까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주위에 머리 빠지는 거 보니까 가슴 아프죠. 집에 아버님이 탈모가 있어서 유전적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여자는 탈모에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위 보니까 탈모가 많이 있더라고요. 두피의 감기, 탈모. 숨기고 싶은 탈모증. 이제 감추지 말고 치료하자.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오늘 TV 메디컬 건강지킴이에서는 탈모 완전 정복? 가을철 탈모 예방법과 모발 이식술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채희입니다. 요즘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탈모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인데요. 이 차갑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또 각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모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가을 탈모를 막는 모발 관리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올포 스킨피부과 민복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탈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이 탈모 관심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모발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좀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강한 모발이란 어떤 것이고 우리 모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발의 특성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발이 계속 성장 주기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고 있는 이 모발들이 약 2년에서 6년 이상을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질 때 퇴임기라고 해서 그 소멸되는 시기가 한 3주간을 거치고 새로운 모발이 밑에서 자라나서 크는 과정이 네. 휴직이라는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이 휴직이라는 이 3개월이 새로운 모발이 만들어지고 새로 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원형 탈모 같은 급성 탈모나 남성형 탈모 때 우리가 모발 이식을 했을 경우에 바로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 3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밑에서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네.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자라 올라오는 시간이 걸린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 3개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모발의 분포는 우리 동양인인 경우에 평방 센티미터당 약 100에서 한 140개 정도가 분포를 하고요. 네. 정상적으로는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휴지기에 모발들이 있어서 늘 빠집니다, 매일. 그 모발량이 40개에서 80개지만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다가 빠지고 빗질하다 빠지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100개에서 120개 이상 더 많이 매일 빠지는 경우에는 병적인 네. 탈모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성장 속도는 보통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랄 수 있고 보통 밤에 많이 빠르게 자라고 여름에 훨씬 더 빠르게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통 머리카락의 종류가 이제 가는 솜털, 아기들 때 이제 보통 솜털이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눈썹이나 수염이나 음모가 이제 성모로 커지면서 바뀝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 대부분 수염이나 음모가 가는 아기털에서 어른털로 바뀌는데 남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굵은 어른털이 아기털로 네.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요즘 그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최근 21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수치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에게도 탈모가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탈모증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단순히 머리카락이 그냥 빠진다 그래서 그게 탈모로 다 볼 수는 없고요. 네. 원형 탈모증은 쉽게 말씀드려서 동전 모양으로 머리카락 부위가 두피에서 빠지거나 네. 눈썹 부위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급성 이제 면역계 질환, 그래서 백반증, 피부가 하얗게 되는 백반증, 아토피 같은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요즘은 굉장히 연관이 많고,
그다음 빈혈이나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질환을 앓는 동안에 원형 탈모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는 남성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거나 호르몬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성모가 굵은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 서서히 바뀌는데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대부분 20대 남성에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탈모가 어느 순간 많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학회에서 통계를 보면 병원까지 오는데 7.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상당히 진행이 되고도 빨리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성형 탈모라 그래서 머리 두 정부 위에 머리카락이 빕니다. 남자는 보통 M형이나 O형으로 빠지는 데 비해서 앞 이마선은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왕관 부위, 선 부위에 가늘어지는 탈모도 지금 굉장히 많은 빈도로 특히 20, 30대 출산 후부터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사실 그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면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또 예.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예,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성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탈모의 양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남성형 탈모는 이제 탈모 중에서 가장 많고 보통 안드로겐이라는 이제 남성 성징에 관련된 호르몬이나 그다음 유전적인 요인, 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실제 이제 M형이라 해서 앞쪽부터 빠지거나 O형 탈모로 위에 도넛처럼 빠지거나 최근에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여성형 탈모처럼 미만성이라 그래서 네. 이제 20대, 30대 그다음 선진국으로 갈수록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장래 탈모가 더 진행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30대, 40대에 진행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너무 심하거나 이제 좌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너무나 이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그런 이런 분들도 생기고 이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남성형 탈모가 그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50대 남자분 같은 경우도 모낭 뿌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했는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보존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탈모하면 과거에는 그 중년의 남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은 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10명 가운데 탈모 환자 병원을 찾는 네. 10명 가운데 4명이 네. 여성이라고요. 예. 예. 여성의 탈모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형하고 달리 이 이마선이 보존되고 있고 이 왕관선 정수리 부위라 그래서 네. 위쪽이 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려서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이제 전체적으로 여성형 탈모가 특징이고요. 피임약의 남용, 심한 다이어트로 체중을 빼거나 그다음에 빈혈, 천식, 관절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좀 더 빨리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신과 출산을 네. 반복할 경우에 그 자체가 악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50대에 넘어서 폐경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산후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보통 출산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그 임신 중에 호르몬 영향으로 이렇게 탈모가 안 되고 있다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족력으로 이러한 여성형 탈모증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때 회복이 덜 됩니다. 100% 회복이 안 되고 한 70% 네. 회복되고 나머지 빠져 있고 둘째 놓고 나면 또 빠지고 그러면 이제 더 누적돼서 이 탈모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탈모의 원인이 뭐 최근 들어서는 더 광범위하니까요. 뭐 스트레스도 있고 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지 좀. 이 피부염은 우리가 보통 아기 때 발생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10대 때부터 오는 습진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춘기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왕성하게 된 그 피지선의 활동 때문에 이제 커지다가 20대, 30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악화가 됩니다. 원인은 이제 피지선 자체의 크기가 많이 증식되는 시기에 발생하고 그 피지선에 그 진균 중에서 피트로스포른 같은 곰팡이균이 그 피지선의 피지를 먹고 사는 네. 균인데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이제 생성되는 경우 이제 악화되고요. 이 자체는 굉장히 많아서 실제 인구에서 한 1에서 3%
보통 젊은 성인은 100명 중 5명이니까 꽤 많은 상당히 비율이네요. 많죠. 그래서 네. 이런 피부염 자체가 탈모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 긴장 상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에서 과도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 역시도 이런 기름기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실제로 그 탈모 때문에 오랜 기간 고민을 하시다가 최근에 탈모 치료를 받아서 호전된 환자의 이야기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빠지는 머리카락만큼 자신감도 줄어든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모적인 게 많이 강한 게 좀 머리가 남자나 여자나 많이 중요하니까 인상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탈모의 고민을 탈탈 털어버리자. 적극적인 탈모 치료에 나선 두 주인공을 만나본다. 늦은 오후 병원에서 만난 40대 남성. 짙은 수트 차림이 깔끔한 인상을 풍긴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처음 내원한 오늘의 주인공 배창석 씨. 당시 탈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고. 가늘어졌다? 가늘고 또 머리 이렇게 자고 일어나거나 평소에 많이 좀 심하게 가렵고. 심한 두피 가려움증에 시달리던 창석 씨. 급기야 힘없이 가늘어지는 모발 때문에 고민이 더욱 커져만 가던 중 주변의 추천으로 탈모 전문 피부과를 찾았다. 두피에 지루 피부염이 심해서 가려움증도 심하고 각질도 심하고 홍반도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증이 자꾸 있다 보니까 손을 대서 끓거나 이러다 보니까 2차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성형 탈모증 소인이 있다 보니까 탈모가 가속도가 붙어서 좀 더 빨리 빠지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피부염이겠거니 하고 찾았던 병원이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벌써 심한 지루 피부염에 이어 탈모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치료를 미리 시작해야 된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머리는 빠지기 마련이니까 그걸 약간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먼저 모발과 두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았다. 그 후 적절한 탈모 치료를 받은 지 1년 6개월. 지금까지 창석 씨는 어떤 치료를 받아온 것일까? 피부염 자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두피를 스케일링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매일 샴푸하는 법이나 바른 약재를 써서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걸로 좀 악화되지 않는 것들을 잘 먹음으로 해서 전체 컨디션을 좀 좋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남성형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헤어셀 치료 같은 전자기장을 이용한 치료라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피 스케일링 후 앰플을 도포, 고주파를 이용해 앰플 흡수율을 높여준 후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까지 하면 두피 클리닝 완료. 이렇게 3, 4개월 정도 1, 2주 간격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유지요법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확실히 스케일링 받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침대 이제 머리맡이나 이제 베개에 머리 빠지는 게 하나 둘 아니면 거의 머리가 안 빠져요. 치료 받고 난 이후에는 제가 만족도가 별 5개 중에 한 4개 반? 탈모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꼭 전문가, 제대로 된 병원하고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 오늘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을 올해 나이 31살의 이효석 씨다. 또래보다 빠른 탈모로 그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조금 젊은 20, 30대의 남성형 탈모증인 경우에 수술을 바로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약물 치료나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증이 M자형이
벌써 많이 진행이 돼서 이런 상단부까지 진행이 되고 뒤에 이제 O자형으로도 어느 정도 도넛 모형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불청객 탈모. 이미 영구적인 탈모가 심해 수술이 불가피했던 효석 씨. 오늘 모발 이식술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새롭게 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마선 부위하고 그다음 진행되는 부위에 모발 이식을 시행을 합니다. 수술 30분 전. 마지막 수술 준비가 한참이다. 모발 이식할 선이 그어지고 이제 수술만 남은 상황. 효석 씨는 오늘 어떤 모발 이식술을 받게 되는 걸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모발 이식법으로 뒤에 후두부에 튼튼한 모발을 보통 그대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서 모낭을 하나하나 보통 2,000모낭에서 4,000모낭 정도를 전부 다 잘라서 하나하나 식목에서 끼워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식된 모발은 3, 4개월이 지나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나고 이 모발은 평생 지속이 된다. 비용의 부담은 있지만 탈모의 모발 이식술만한 영구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없다고. 자연스럽게 모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있는 표를 아주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본 환자의 경우처럼 그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모두가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모발 이식술을 또 고려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모낭이 네. 영구적으로 파괴돼서 더 이상 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에서 귀까지 부위를 네. 이렇게 한 30cm 정도를 길게 떼서 그 부위를 봉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피부 이렇게 봉합하듯이 그냥 붙어버리기 때문에 네. 크게 흉터가 남거나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이제 고려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이다 보니까 사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그 내과적인 거나 이런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나 이런 걸 따라서 약제 사용 같은 것도 지혈이 안 되는 아스피린 같은 거를 복용을 좀 중단한다든지 보통 마이녹실, 미녹시딜 같은 이런 뿌리는 네. 제제도 시술 전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이렇게 뿌리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이 있고 시술 후도 우리가 외과적인 봉합을 하는 시술이니까 당연히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탈모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이것이 궁금하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머리를 며칠에 한 번 감는 게 좋은가요? 린스보다 트리트먼트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데 그게 맞아요?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게 좋다는데 맞나요? 탈모에는 제대로 감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감아야 돼요? 네. 보신 것처럼 역시 그 모발 관리에 관한 궁금증 많이들 또 알려오셨는데 그렇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한 모발 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그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참 수월하진 않거든요. 샴푸를 네. 그냥 쭉 짜서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부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실제는 이거는 약간 희석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짠 다음에 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좀 적셔서 손에서 거품을 조금 낸 네.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세척도 잘 되고 그다음에 샴푸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샴푸를 할 때 대부분 손톱을 이용해서 끓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 남자분이 많습니다. 박박 긁어야 예, 예. 시원하다고 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말고 손끝으로 이렇게 네. 지압하듯이 누르듯이 문질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손톱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모발 손상도 올 수 있고 모공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머리빗을 사용하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부분 그렇게 빗질 막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는 끝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듯이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엉킨 상태에서 네. 당기면 안 되죠. 그래서 끝에서 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트리트먼트는 이제 자주 할 필요는 없는데 머리카락 손상이 이제 많이 된 분들은 한 2, 3주에 한 번 내지 아주 많이 손상된 경우 1, 2주에 한 번 정도 가끔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탈모 이것이 궁금하다. 다음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구화된 식습관이 탈모에 안 좋다던데 그럼 어떤 식습관을 해야 하나요? 탈모에 예방하기 좋은 게 어떤 음식이 있나요? 검은 콩, 검은 깨가 진짜 탈모에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그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궁금증 알려오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검은 콩, 검은 깨 같은 이런 콩류, 두유나 뭐 두부 같은 거 역시 다. 그 다음에 비타민 섭취에 도움이 되는 채소류나 과일 굉장히 중요하고 해로운 음식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름기가 너무 몸에 많이 네. 축적이 되는 튀긴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최근에 많이 먹는 우리가 네. 패스트푸드가 결국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음식들이 뭐 탈모 예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니까 뭐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좀 줄이시고 건강한 음식들로 좀 챙겨 드시면서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탈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다 혹은 그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치료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탈모 역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올포 스킨 피부과 민복기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적으로 자외선의 양이 적고 황사나 꽃가루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햇볕만 잘 쬐더라도 뼈가 튼튼해지고 암과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햇볕 좋은 오후 1시간 정도의 산책으로 올가을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TV메디컬 건강지킴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